(2025년 7월 3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664일째를 맞이합니다. 프랑스는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국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엔 총회 이전이라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죠.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 아랍 민족들이 이렇게 갈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누굽니까? 세계 1차 대전 중에 유대인과 아랍 민족에게 이중 계약을 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 아닙니까? 그리고 1915년과 1916년 2년에 걸쳐서 영국의 외교관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외교관 피코가 자기들끼리 밀실에 앉아서 자와 볼펜으로 끄적끄적대면서 그은 것이 오늘날 중동 나라의 국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날 이 사달이 나게 만든 장본인들이 아닙니까? 1947년에 유엔이 팔레스타인 땅을 둘로 나누면서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 여기는 아랍 민족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줬지만 곧바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팔레스타인, 이 아랍 민족들은 우리는 나라가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작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은 나라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와서 오지랖 넓게 저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국가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하마스가 운영할까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할까요? 본인들은 정작 나라를 운영할 준비도, 나라를 만들 준비도, 그리고 그럴 만한 의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서안지구에 있는 헤브론의 족장들이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필요 없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랬다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현지 상황을 좀 제대로 알고나 오지랖을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유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 잘 지내고 있죠? 네. 네. 자, 가자지구 상황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최근 유엔의 구호물자가 약 950여 대의 트럭에 실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미국의 구호단체였던 GHF가 가자지구 안에서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방식하고, 이번에 유엔 트럭이 들어가서 또 난민들에게 구호품 나눠주는 방식하고, 이 두 단체의 구호품 나눠주는 방식이 많이 다른가 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그 둘의 차이는 구호 트럭이 들어갈 때부터 그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최근 GHF는 유엔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를 통과할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공개했습니다. 유엔의 구호 트럭이 이 무질서 속에 약탈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GHF는 민간 보안팀이 있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와 반대로 유엔의 구호 트럭은 이제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GHF는 이 해당 영상에 대해서 유엔의 배급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GHF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급이 되어야 하고, 이 영상은 유엔이 이를 실현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 영상도 영상이지만 막 그 구호물자 트럭이 들어가니까 막 난민들이 소위 말해서 벌떼처럼 모여드는 그 모습이 한 1km 정도 됐대요. 그 난민들의 숫자가.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봐도 그 난민들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해서 이제 한동안 이제 화제가 됐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유엔의 구호 트럭이 들어간 이후에 조금 이제 이 숨통이 튀었겠죠. 그 이후에 그 가자지구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난 그것도 참 신기해요. 가자지구 안에서 아직도 핸드폰이 된다라는 것도 그렇고, 전기도 충전해야 되죠. 또 와이파이도 살아있어야 되죠. 또 통신 안테나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SNS에 막 올려가지고 영상들이, 가자지구 안의 모습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막 퍼져나갔어요. 좀 독특한 화면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들입니까?
네, 먼저 이제 하마스가 구호 트럭을 약탈하는 영상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심지어 밀가루는 남아 도는 상황인지 밀가루 포대에서 밀가루는 전부 쏟아버리고 그 포대에 다른 식량들을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촬영해서 올린 영상 중에는 하마스의 먹방 영상도 있는데요. 와우. 자신들의 지하 터널에서 풍족한 식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유엔에서 전달한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구호품 박스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황당한 건 하마스 대변인이 카타르의 고급 호텔에 앉아서 우리는 굶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지금 보면 배가 잔뜩 나온 상태로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저보다 더 잘 먹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놀라운 따름이고요. 이 외에도 이런 쇼를 위해서 가자지구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한테 모래를 먹이면서까지 선전을 하는 영상도 있고요. 심지어 먹을 수 없는 나뭇잎을 따서 억지로 아이들에게 먹여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자지구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SNS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저 풍족한 화면은 뉴스에 안 나와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막 가자지구 안에 아이들이 못 먹고 힘없이 이제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만 나오는데 어쨌든 모래를 먹이고 못 먹는 나뭇잎까지 먹여서 그걸 이제 기아 코스프레 한다 그러죠. 물론 뭐 가자지구 안에는 못 먹는 애도 있겠죠. 그러나 100% 다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힘없는 애들은 못 먹는 거고 저 아버지가 빽 있고 힘쓰고 좀 그 권력이 있으면은 풍족하고 그렇게 이 구호품의 불균형, 이 배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근데 밀가루 푸드에 왜 밀가루는 왜 버려요? 그걸로 수제비 만들어도 되고 칼국수 먹어도 되는데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엔이 갖고 들어간 그 구호 물자 트럭이 제대로 난민들한테 이것이 잘 배급이 되느냐? 이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유엔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하마스와 로컬 상인들은 이제 무료로 지급된 이 구호품들을 약탈해서 더 비싼 값을 매겨서 이제 가자 주민들에게 되팔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그 가자 주민들에게는 그 도움이 전달이 되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GHF가 아닌 유엔이 주도해서 구호품을 전달할 때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이 시간에 얘기를 우리 이제 이유진 PD가 소개를 했지만은 가자지구 안에서 그 기근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그 사진과 영상 이것이 사실은 가자지구 아이들이 아니라 뭐 예멘이나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과 또는 지금처럼 모래 퍼먹이고 나뭇잎 퍼먹이고 이렇게 조작된 영상들 이런 것이 그냥 무조건 이 하마스를 비난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실은 미국의 이 뉴욕타임즈도 또 역시 인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일면에 가자지구 엄마와 아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이 아이가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라는 사진이었는데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곧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하인드 사진이 나왔는데 그곳에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은 누워 있었던 아이와는 달리 건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뉴욕타임즈가 이 아이가 사실은 영양실조가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근데 뉴욕타임즈는 그 와중에도 편법을 써서 기만을 했습니다. 처음 올렸던 그 가짜 사진은 팔로워가 5,500만 명인 메인 계정에 게시를 해놨었는데 근데 이번에 올린 사과문은 팔로워가 8만 8천 명에 불과한 다른 계정에 게시를 한 것이었죠. 사실 그 사진도 알면서 그냥 올린 거였고 사과문도 형식적인 그런 사과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GHF도 가자지구 안으로 구호물자를 많이 들여보내고 있고 또 유엔도 구호물자를 지금 960여 대 이상 트럭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보내고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측도 가자지구 안으로 많이 들여보내고 있어요. 이 구호물자를.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쨌든 계속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구물자를 이번에는 그 구물자 이스라엘 측이 들여보내는 구물자가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도 합동 작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합동 작전 동참했다는 겁니까? 이제 공수작전을 펼친 건데요. 이스라엘군이 직접 식량과 물자를 공중에서 낙하하는 방식으로 가자 내부에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사실 직접 공급보다는 통제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해주거나 이런 간접적인 방식을 주로 택했었는데 이번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시작된 이래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직접 구호품을 전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IDF는 이제부터 하루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와 데이르 알 발라, 알 마와시 이 세 곳에서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을 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더 많은 구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안 경로가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IDF가 공수한 식량에는 밀가루, 설탕, 통조림 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구성품에 대해서 혹은 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떨어지는 그런 것까지도 불평불만이에요. 갖다 줘도 문제네요.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쨌든 가자지구 그 난민들은 하마스가 책임지고 매개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 세계로부터 구물자를 받아야 할 만큼 하마스는 민간인들에 대한 아무런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자지구를 독립국가로 인정해주겠다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나는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나저나 그 이스라엘 인질들 그리고 또 그 휴전 협상, 인질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카타르에서 계속 하고 있나 본데 뭔가 이렇게 그 진전이 있습니까? 아직도 반가운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도 하마스가 타협을 거부해서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떠났습니다. 근데 하마스의 일부 제안은 심지어 너무 극단적이어서 아랍 중재자들조차도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금 남은 마지막 인질이 하마스의 마지막 협상 카드인데 하마스는 이 협상 카드가 사라지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질 협상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 사냥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알긴 아는군요, 하마스가. 인질들을 다 보내면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렇지, 생각이 있다면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끝까지 인질들을 붙잡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년이 넘어가도, 만 2년이 넘어가도 인질들을 안 돌려보내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협상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은, 그래서 그럴까요? 미국의 공화당 그 소속의 상원의원 린치 그레이엄이 하마스에 대해서 아주 섬뜩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린치 그레이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연합국이 도쿄와 베를린을 상대로 했던 그 대공습을 통한 점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때 도쿄와 베를린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무력으로 점령한 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파괴하기 위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이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엔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이국가 해법 행사를 유엔과 프랑스가 이렇게 함께 주최를 했나 봐요. 이 행사에는 뭐 당연히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참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국가 해법을 위한 행사, 유엔에서 했다는데 어떤 행사였고 미국과 이스라엘 왜 보이콧한 겁니까? 이국가 해결 방안을 위한 회의인 만큼 일단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발언까지 했었죠. 근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영향력 없는 말이다 이렇게 일축은 해버렸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마스가 일단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가자에 억류 중인 인질을 풀어주는 게 수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 해당 회의에 대해서
불필요한 홍보용 쇼다. 그리고 시기상 부적절하고 하마스를 더 힘있게 만드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회의보다 먼저 하마스 규탄과 인질 석방 협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참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생각했던 두 국가 해법하고 지금에 와서 지금 상황에서 두 국가 해법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현지 상황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인가 우리 조현영 기자가 헤브론에 있는 족장들이, 아랍 족장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국가 해법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해 준다면은 자꾸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누가 그 국가를 운영하겠냐고요. 인물이 없는데. 네. 설마 하마스 보고 맡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현재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온갖 부패 덩어리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건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싫어하는데, 믿질 않는데, 참,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도 계속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날려보내고 있어요. 레드 알라트 막 미사일 날아온다는 경보 뜨는 거 보면 전부 다 후티 반군이에요. 요즘도 계속 날아오는데 다행히 이스라엘은 그 방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제 공중에서 다 요격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얘들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미사일을 날리는 그 의도가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2의 알-악사 폭풍,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그날 2023년 10월 7일에 그 일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꿍꿍이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침공을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계획은 알-악사 홍수 작전으로 이 작전명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공격 작전 때 사용한 명칭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하용 국방 담당 보도기자 요아브 리 모르에 의하면 현재 후티의 세 번째 정예 요원 부대가 훈련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훈련에는 장애물 코스 통과, 사격장 훈련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국기를 걸고 훈련을 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티가 실제 침공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지는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사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지리상으로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하마스는 그냥 옆으로 넘어가면 되는 일이지만 쟤네들은 2,000km 떨어져 있는데 2,000km를 달려와서 이스라엘 공격할 만한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얘네들은 미사일 날릴 때 미사일에 매달려서 못 모르겠네. 참 생각하는 거 보면 왜 저러죠? 그러게요. 잘 알아요? 참. 최근에 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40년 전에 테러를 일으키고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던 이 테러범을 최근에 프랑스가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레바논으로 보냈는데 이를 두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프랑스를 향해서 굉장히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도대체 무슨 테러를 일으켰고 풀어줬는데 왜 또 레바논으로 보낸 겁니까? 일단 이 문제의 인물은 조르주 이브라힘 압달라라는 인물인데요. 1982년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미군과 이스라엘 외교관 암살에 가담한 혐의로 1987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복역한 인물입니다. 미국 육군인 찰스 레이 중령, 그리고 이스라엘 외교관 야코브를 각각 권총으로 살해를 하고 1984년에는 미국 영사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압달라는 레바논 친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LARF 소속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해당 조직은 주로 프랑스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테러 활동을 전개하던 조직이었고요. 1982년 차량 폭탄 테러로 총 51명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프랑스가 이 압달라를 석방시켜서 그의 모국인 레바논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죠. 압달라가 속했던 조직 LARF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르죠?
어떤? 자, 그리고 매주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습니다. 단골 메뉴가 반유대주의 사건. 그리스 아테네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테네 하면은 굉장히 유명 관광지예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반유대주의 사건, 누가 일으킨 겁니까? 처음에 이제 시리아 출신의 한 남성이 이스라엘 관광객인 이 벤슈산과 그 아내에게 접근을 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프리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부면서 자신이 하마스다 이렇게 구호를 외쳤는데요. 사실 이들이 무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모래를 뿌리면서 위협을 또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안 요원이 개입해서 이 시리아 남성을 해변에서 퇴출시켰는데요. 약 1시간 후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나타나서 슈산의 아내에게 접근을 하려고 했고, 이를 막으려던 중에 벤 슈산의 귀를 물어뜯어서 절단을 시키는 그런 중상을 입혔습니다. 가해자는 체포가 됐는데 피해자인 벤 슈산도 가해자가 이제 뭐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이렇게 역고소를 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구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유대주의 사건이 이탈리아에서도 또 일어났어요. 여기에서는 유대인 랍비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폭행당한 장소가 좀 의외였어요. 네,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폭력 사건인데요. 하바드 랍비와 그의 아들이 밀라노 공항 근처인 휴게소에 들러서 연료를 보충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하바드 랍비와 그 6살 아들이 키파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살인자다, 프리 팔레스타인이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 아버지가 이 해당 언어폭력 장면을 촬영을 하면서 암 이스라엘 카이를 외친 후에 아들과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갔다가 나왔더니 15명에서 2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화장실 밖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 영상을 삭제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싫다고 하자 아버지를 바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구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경이 깨질 정도로 그 구타를 했는데, 그 폭행한 남성이 4명의 남성이 모두 아랍계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는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아들, 그 아이는 구석으로 이제 데려가서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10분 후에 도착을 해서 상태는 종료가 되었고, 이탈리아 당국이 증오범죄 가능성으로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